인천 상륙작전 영화 있잖아요.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또 뭐 메가더 장군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냥 작전을 잘하는 사람이었지 막 그럴 정도는 아니었다 얘기했는데 그 책임 있어, 그 배우. 리암 닐슨은 아마 그냥 갈비 먹고 껌 씹어도 그렇게 멋있게 나올 거예요. 그 뭘 해도 멋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멋있게 나온 거고. 안녕하세요, 남보람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이죠. 그래서 70주년 특집으로 마련해 본 코너인데요. 6.25 전쟁에 있었던 그 전투를 다룬 혹은 그 일화를 다룬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면에 있는 전쟁의 얘기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인천 상륙작전 작전계획 원본이에요. 6.25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작전이었다. 메가더 장군 어쩌고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작전 계획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못 봤잖아요. 못 봤을 수밖에 없어요. 공개가 안 됐어, 언론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원본 사본과 버지니아 노폭의 메가더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메가더 장군과 관련된 모든 문서, 편지, 작전 계획 그 컬러로 된 원본인데 그걸 제가 촬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이 문서 파일의 제목은 뭐라 그러냐면 Operation Plan Chromite. 여기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작전 계획. 그때 실제로 직접 손으로 다 그린 거죠. 근데 이건 보면 인천이 아니야. 희한하죠.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여의치 않을 때 예비 계획이에요. 낙동강 방어선이에요. 그냥 미 8군에 전력을 더 지원해줘가지고 낙동강에서 그냥 역습한다, 지상으로. 그것도 계획 중에 있었어요. 근데 채택이 안 됐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근데 에이씨, 재팬시라고 써있어. 이거 보면 이거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미 8군이 역습을 하고 태스크포스를 해서 주문진 쪽으로 그 해상 상륙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인천 상륙작전이 만약에 실패를 하고 이 미 8군의 역습도 여의치 않으면 야, 그때는 어떡하냐.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전. 그게 속초 주문진 일대에 한국군 2개 사단을 후방 교란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장사동 상륙작전의 아이디어를 갖다 준 원본이에요. 지금 이제 인천 얘기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영화 얘기도 좀 나눠보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던 건 뭐가 있는지. This is the riskiest military operation that I've ever encountered. Valiant men of X-ray, make contact with KLO and guide our fleet to the beach. 장학수, 네 어째 여기 있니? 영화 인천 상륙작전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나리오 작성 단계에서 일부 전쟁사 고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사에 있어서 이게 역사적 사실과 맞느냐 안 맞느냐. 영화라는 게 한 번 나가면 파급력이 그거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너무 과장 왜곡한 것은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선택은 제작진이 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렇게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영화상으로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거 오케이 하는 거예요. 다만 너무 내가 푸시를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저는 거기랑도 앞으로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진이 고증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미술팀이 고생을 많이 한 고증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영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켈로 부대가 나와요. 켈로가 뭐의 약자냐면 코리안 리에이전 오피스, 한국 연락사무소예요. 6.25 전쟁 발발 당시에 이 켈로 부대가 한국의 인간 정보 업무를 담당했어요. 휴민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간첩, 방첩, 정보 수집 이런 업무를 한 게 켈로 부대예요. 근데 이건 비밀 조직이잖아요. 나 켈로 부대다, 막 나 간첩 잡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사무소라는 가짜 명칭을 부여를 한 거죠. 한국군, 특히 북한 출신 엘리트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서 첩보를 수집한 건데 그게 켈로 부대입니다. 상륙작전을 실시할 때 결국 상륙작전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결정적 작전, 그거는 이제 보병이라든지 해병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건 조성 작전이에요. 상륙하기 전에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그 여건 조성 작전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게 선견부대 작전이에요. 그러면 이 선견부대가 하는 역할이 뭐냐? 작전 지역 이동을 위해서 사전에 적의 위협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에 대해서 기만도 하고, 또 중요한 지형 지물도 미리 파악을 해놓거나 점령을 하는 거죠. 영화 속에서 보면 우리 국군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해군 첩보대에서 기뢰 부설 지도를 입수하는 것. 다른 하나는 켈로 부대가 들어가가지고 8미도의 등대를 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건 영화상으로는 그렇고 실제 기뢰가 있었느냐? 기뢰 없었어요. 기뢰를 처음부터 거기다 안 놔뒀어요. 인천에다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작전 기획하고 작전 실행관에 작성한 리얼타임 리포트예요. 이거 언제 거냐면 45년 9월 8일에 작성된 거예요. 45년 9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반도에 일본군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미제 24군단이 들어왔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보다 3배 더 많은 부대가 들어왔어요. 그 계획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기뢰 매설 예상도도 있어요. 여기다 기뢰를 깔아놨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인천에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제방이 있고 어디로 들어오면 되고 조수 간만의 차가 뭐고 이미 45년 9월 8일에 미군은 이만한 보고서로 다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때도 서해상에는 기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미도 작전 말씀드렸잖아요. 켈로 부대원들이 그 팔미도 작전에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루었고 그것이 들어오는 그 상륙부대의 어떤 길잡이가 되어준 것만은 사실인데 여권조성 작전의 일부예요.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팔미도의 등대에 불을 밝히지 않았으면 인천 상륙작전이 마치 성공하지 못했을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건 그 순간부터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화가 된 전쟁사는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영화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것이 막 대단히 전부인 것은 아니었다. 여권 조성 작전의 일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화 보면은 우리 해군 첩보대가 북한군 내부에 잠입해서 마치 그 미션 임파서블처럼 북한군으로 막 위장을 하고 암살, 침투, 첩보전하는데 6.25 전쟁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없다시피 해요. 왜냐면 우리 민족이 눈치가 빨라. 북한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누구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알아요. 그런 일은 이제 영화에서만 있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은 영화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 확률 5,000대 1. 뭐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과장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천지에 누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인 작전에 집어넣어서 도박을 한다? 그런 작전 안 합니다. 특히 미군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1950년 9월의 그 전장 상황, 안보 환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유엔 회원국들이 너도 나도 한국 가서 돕자. 군사적인 지원, 물적 지원이 막 부산항에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군 본토에서 훈련을 마치고 일본에서 예행 연습까지 마친 정규군이 지금 한반도로 막 들어올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5,000분의 1의 도박을 왜 해? 인천 상륙작전은 이거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행한 작전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아니다, 인천이 뭐 조수자 간만에 차가 크고 거기 뭐 접안할 데도 없고.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여기에 다 해석이 돼 있어요. 인천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시간별로 매시고 언제 들어가면 되고 어디로 들어가면 되고 인천에 뻘이 넓어가지고 배가 못 닿으니까 뻘에 대지 말고 제방에다 차라리 대고 제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보조물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인천 상륙작전 그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 사다리 올리는 거. 그거 1945년에 이미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미군은 인천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걸 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은 너무 과장이고. 그럼 또 뭐가 과장이에요? 이 얘기 하잖아요. 영화에도 나와요. 펜타곤과 미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반대해서 메가더 장군이 뭐 45분 동안 연설을 했다. 아닙니다.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이미 이때 육군 참모총장을 끝내고 별이 5개 메가더 장군. 별이 5개? 군신이에요, 군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안 되는 거를 된다고 우길 사람도 아니고 미군 그 참모총장들 다 2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베테랑들이에요.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들이 이견을 보였던 부분은 뭐냐면 미 8군 사령관인 그 워커 장군에게 지휘 책임을 다 줘서 그 사람이 통제하도록 하고 주 작전을 역습 작전으로 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보조 작전을 하자. 메가더 장군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독립된 작전이다. 행동의 자유를 극대화해줘야 된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관점, 작전에 대한 철학에 있어서 논쟁을 했던 거지. 아, 안 됩니다. 뭐 당신 뭐 무슨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인천 상륙 작전은 굉장히 힘들었던 작전인데 메가더 장군이 성공을 시켰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왜일까요? 그게 재밌잖아요. 소설이 재밌다고. 메가더 장군 회고록이 있어요. 또 뭐 알몬드 장군. 하여튼 메가더 참모부에 있는 사람들 쓴 회고록 보면 거기엔 안 써 있어.
그런데 그 사후에 쓰여진 막 야사 있잖아요. 야사의 소설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막 메가더 장군이 뭐 1시간 반 동안. 그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1차 사료는 이거는 이거 안 알려진 거예요. 여기 디클래시파이드 도장 딱 찍혀 있거든요. 30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30년 동안 진실을 모르고 30년 동안 소설이 역사를 대체를 한 거죠. 6.25 전쟁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5,000분의 1의 확률의 도박은 아니었다. 가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성공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작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잠깐도 얘기했잖아요. 장사리 상륙작전. 그 작전도 굉장히 유명하죠. 장사 상륙작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